사실은 채소, 과일 관련해서 잔류농약이 이슈인 건 팩트고요. 일단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농약은 쓰는 게 불법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런데죠. 그래도 이왕이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게 나중에 들어왔을 때 복합 독성이라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량이 나중에 또 어떻게 딜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이런저런 방법도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단지 단가 노선 효과 별로 없고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문지르셔야 된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채소, 과일 관련해서 일단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잔류농약이긴 합니다. 사실은 잔류농약이 이슈인 건 팩트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련된 연구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약 쓰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일단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농약은 쓰는 게 불법이 아니고요. 당연히 허용된 것만 써야 되고요. 당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정해놔서 특정 기준치를 못 넘게 다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마트나 데서 구매하시면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들은 사실은 다 기준치, 정과정 기준치 이하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런데죠. 그래도 이왕이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게 나중에 들어왔을 때 복합 독성이라든지 또 추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량이 나중에 또 어떻게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다 이렇게 엄격하게 계속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옛날에 막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지금 보면 황당한 기준치도 많아요. 어떻게 그땐 저렇게 뭐 되게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약을 먹으러 만든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세척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수많은 세척법들이 막 나와 있어요. 사실은 뭐 나와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100%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침투 다 돼버린 건데 그걸 어떻게 빼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빼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저감은 해야 되겠죠. 그게 팩트입니다. 네. 이미 어차피 기준치 이하로 존재하는 거니까 최대한 닦아서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다들 조금씩 다 효과는 있고요. 일단 그래도 이게 문지를 때 그냥 대충 문지르시는 것보다 제대로 조금 그래도 수차례 여러 차례 좀 문지러 주시는 게 실제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래도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정 안 되시면 밀가루라도 풀어서 좀 이렇게 닦으시는 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 먹는 거예요. 사실 유기농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유기농 인증받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떤 것도 쓰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쓰지 않고 키워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유기농 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농약이나 어떤 화학 비료도 쓰지 않고 키운다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생산량도 적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은 최대한 세척하고 먹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래도 저감해서 먹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과일 야채 세척제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발을 해서 농약도 저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세척 효과도 나고 아마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에는 그래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표긴 합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제가 이제 추천하고 그냥 집에 있는 그 볼에다가 물을 풀고 그다음에 물가를 풀었을 때 약간 그래도 하얗게 뿌얘지는 정도로 약간 충분히 푼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넣고 단지 담가놓어서 효과 별로 없고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문지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저감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식초, 베이킹소다 다 효과는 있습니다. 저감된 효과가 있긴 한데 그 껍질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 혹시 다시 용출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밀가루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서요. 뭐 일일이 열거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식물성 음식이 좋다라고 하는 거 이미 알려졌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항상 그 채식 옹호론자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채식주의라는 게 이거잖아요. 100% 채식만 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 뭐 비건이라고도 하는데 전 절대로 뭐 그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당장 우리가 치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치아를 보면 뭐가 있죠? 송곳니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연 세계를 봐도 육식동물들은 100% 송곳니만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평니만 있죠. 근데 인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송곳니가 있긴 있어요. 그죠? 전체는 평니지만 송곳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인간도 주로 채식을 했지만 가끔씩 육식을 섞는 그런 식습관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죠. 우리 치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극단적 채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음식에서 채식 비율이 식물성 음식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치거든요. 단적인 예로 옛날 지중해 식단이 한때 유행했던 거 알고 계시죠?
지중해식 뭐 식단이 뭐 거기 분들이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오래 산다더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거야. 지중해 식단이 도대체 뭘까? 그것도 봤더니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심플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식물성 비중이 높았어요. 주로 고기를 먹긴 먹지만 그 양이 좀 적었고 전체 식물성 음식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 약간 좀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올리브유를 좀 즐기니까 또 올리브를 좀 즐기니까 지중해식의 핵심은 또 올리브유였어?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돼버렸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성 음식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음식 핵심이 야채, 과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 특히 채소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식물성 음식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실제로 뭐 코호트 조사를 해봐도 실제 그런 음식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덜 걸리고 성인병도 잘 안 걸리고 이런 게 이미 증명됐거든요. 도대체 그럼 식물성 음식이 뭔데? 라고 이제 이런 의심을 품잖아요. 그럼 분석을 해봤어요. 화학하는 사람이나 식품영양학자들이 분석해봤더니 또 임상실험 결과도 통해서 보니까 이 안에 식물성 음식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플라보노이드 하면 다들 또 생각하시는 게 왠지 단일 성분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5,000종이 넘습니다. 5,000종입니다. 종류만 5,000종이라는 뜻이 엄청나죠.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 정도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 점점 분석 기술 점점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극미량 존재한까지 다 밝혀지게 되면 전 나중 되면 10년 지나면 제가 다음에 이런 프로 나와서 지식의 맛에 나와서 지금 밝혀진 게 6,000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날도 옵니다. 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플라보노이드가 식물성이 많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체내에서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게 이미 더 명확히 밝혀졌고요. 또 이런 섭취량이 많을수록 실제 암에 덜 걸린다라고 하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식물성 음식 많이 먹으라 또 채식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사실 되게 반성하게 됐는데요. 그 네이처 자매지가 있는데요. 거기 올해 2025년 올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들 플라보노이드 뭐 식물성 음식 많이 먹으라는 건 다 아는데 얼만큼 다양하게 먹는지에 대한 효과는 연구된 바가 없다.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연구진이 연구를 합니다. 했더니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많은 사람과 실험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 사람을 Q5라고 놓고 적게 먹는 사람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을 Q1이라고 봤을 때 두 그룹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식물성 음식을 먹어도 양을 먹어도 단순히 다양하게 먹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근 양배추 좋다고 그만 왕창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섭취량을 또 계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근 뭐 어떤 날은 당근 양배추 아침에 먹고 어떤 날은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뭐 무슨 토마토 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골고루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은 똑같았지만 다양성만 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하게만 다양하게 먹었는데도 여러 효과들이 나타나요. 뭐 암 발생률부터 시작해서 뭐 당뇨 가능성, 뭐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 더 낮아지더라 이거죠. 이거 엄청난 결과죠. 똑같은 영을 먹어도 종류만 다르게 해도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총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연구진이 총량도 분석했어요. 다시 중간 정도 뭐 한 하루에 한 500mg 정도 플라보노이드 먹는 그룹과 좀 더 고용량 먹는 사람과 또 비교해 보니까 많이 먹을수록 실제로 또 역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심지어 신경 질환까지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 연구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영양학적으로 볼 때 자꾸 전체 섭취량만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건강검진 받아보셨잖아요. 그럼 설문조사 적잖아요. 설문지. 담배 피십니까? 술은 얼마나 하십니까? 뭐 채소 섭취, 하루에 채소 몇 번 먹어요? 뭐 이런 거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만 체크하지 다양성을 체크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다양성을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결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런 결과들이 쌓이면 이젠 다양성까지 볼 때가 됐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다양하게 먹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각 식물성 음식마다 당근이면 당근, 레몬이면 레몬, 귤이면 귤,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양배추, 상추 각각마다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종류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다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5,000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물성에는 또 3, 40개 어떤 게 존재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더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몸에 좋다라는 것을 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25년에 밝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성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 이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가끔 어떤 분이 나와서 슈퍼푸드입니다 해서 뭐 하루에 이거 아침에 이거 드시면 뭐가 됩니다 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실제로 뭐 당근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면 당근 먹었더니 실제 변화 느끼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뭐 요일별로 색깔별로 먹어라. 뭐 월요일 날은 뭐 빨간색 위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 노란색 위주로 먹어.
뭐 오렌지 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건 뜻이 뭐냐면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었잖아요. 사실은 진짜 색깔별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으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최초로 밝혀진 게 2025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앞선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정말 골고루 그리고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정말 막 먹어서 좋은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식을 기반으로 하시되 근데 그 식단 중에서 대부분은 식물성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식물성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식습관 중에서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고온에서 기름을 두르고 채소 같은 거 막 볶아 먹는 거 많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더 먹는 게 편하다 이런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처럼 하시면 좋고 그냥 열을 가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열을 가하는 게 좋은 거는 열을 가할 때는 가급적이면 데치는 거죠.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는 그런 식습관이 화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섭취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생이나 아니면 데치는 수준 훨씬 더 건강한 식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자몽, 양배추, 상추, 뭐 깻잎 다 좋습니다. 다 각각마다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종류도 다 다르고요. 그런 고른 섭취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뭐 사과의 효과, 뭐 오렌지 효과, 뭐 당근의 효과, 양배추 효과 그런 연구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 좋은 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 있어요. 다. 블루베리 효과가 다 증명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잖아요. 마트를 가서 장을 보면 또는 우리가 요즘 핸드폰으로 주문하잖아요. 그럼 보통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르는 것만 골라요. 그래도 즐겨 먹는 채소 과일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은 이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만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트 가서도 맨날 고르는 것만 집는다는 거죠.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상추를 골랐다 해도 그 다음 날 깻잎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